이거는 미리 갖다 놔야 되니까요. 들고 가지 말고. 발표를 뽑았습니다. 예, 양승입니다. 저 사진 준비된 아니, 대통령상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본격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20대 예,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대표 공약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은 기본소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소득은 금액이 너무 작다. 그래서 가성비가 떨어진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 100만 원 얘기를 했다가 또 재원 대책이 없다고 하니까 50만 원으로 줄였다가 최근에는 아마 어젠가요? 그 재원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건 1번 공약이 아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수시로 이렇게 말씀이 바뀌는 것 같아서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혼란해 하실 것 같고 현재 여론조사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가 이렇게 그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없는 그리고 확실치 않은 공약으로 갈 때 과연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겠는가. 만약에 제가 지적하는 말씀에 공감한다면 이 공약을 폐기하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뭐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한 개도 공약을 한 게 없습니다. 기본소득은 가장 많은 사람들의 관심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 제가 아직 공약 발표를 하나도 한 게 없기 때문에 그걸 1번 공약이라고는 할 수 없고 또 한 가지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순차적, 단계적 도입을 말씀을 드렸었지 그 이후에 바뀐 게 없습니다. 이제 부분적으로 소액에서 고액으로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간다는 말씀을 드렸고 재원은 이제 예산 부담 없이 예산 절감으로 1인당 50만 원 정도, 25조 원 정도. 그다음 그게 이제 국민들이 동의를 하시면 그다음 단계에 이제 약 5, 60조 정도 되는 세금 감면분을 좀 순차적으로 줄여가면서 1인당 50만 원 정도를 또 확보하고 이게 정말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고 소득의 양극화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사회 연대의식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고 국민들이 전적으로 동의하시면 당연히 그럴 때는 이제 본격적인 증세를 통해서 본격적인 도입이 될 겁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은 OECD 기준으로 이제 복지 지출 비중이 60%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이제 결국 우리는 복지 지출을 계속 늘려야 되고 조세 부담률 또 국민 부담률을 늘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늘려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제일 중요한 우리 시대의 과제가 결국은 이 격렬한 경쟁과 갈등을 좀 뚫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도의 지속적 성장을 담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을 담보하는 길은 우리가 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양극화와 불공정을 극복하고 기회 공정을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하고 저는 앞으로 이제 공약을 아직 한 건 하나도 없고 이제 조만간 발표를 하겠지만 이제 순위를 정한다면 공정 성장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제, 일 과제가 될 것이고 공정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불평등의 완화, 양극화의 완화가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병렬적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정부의 대대적인 결단과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이재명 후보에게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그 기자간담회 때 제일 공약이 아니다 기본소득이 이런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100조 200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재정 투입해가지고 나눠 주겠다고 얘기하셨던 분께서 바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50조 증세 없이 나눠줄 수 있다고 얘기하셨던 분이 그리고 야당 정치인들하고 그렇게 논쟁을 하셨던 분께서 그거 이제 제일 공약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우리 국민들은 뭐가 됩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거 주장하신 거 아닙니까? 이 말 바꾸고 정책적 신뢰를 얻지 못하면 표리부동한 정치인이라고 지적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징벌적 과세하자 그리고 징벌적인 금융정책 실시하자고 하시던 분이 또 얼마 전에는 별장도 생필품이다 이러면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또 다른 기준을 제시해서 깜짝 놀랐고요. 이재용 사면은 안 된다. 국정농단 세력들 사면 절대 안 된다고 본인만 선거 공약을 내세우신 게 아니라 다른 후보들한테 그렇게 압박까지 넣으셨던 분께서 지금은 또 슬쩍 발을 빼고 계세요. 말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우리 박용진 후보의 일방적인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사면 문제는 법 앞에 평등이 관철되기 때문에 특혜를 주어서도 안 되지만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고요. 충분히 해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제1공약 자꾸 말씀하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공약한 일이 없습니다. 세상이 관심을 갖는 주요 의제인데 그 의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서에 따라서 순차적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아까 뭐가 있었더라? 별장. 이게 주거용이냐 투자 투기용이냐를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고 별장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시골에 어머니가 사시는 집 같은 이런 경우는 보호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투기 투자용이라면 다주택인 경우는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되겠지만 1주택이라도 저는 투자 투기용으로 갭 투자하고 있는 것이라면 저는 제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그 정부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투자와 투기를 어떻게 해요? 그리고 지금 별장이 시골에 어머니가 계신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에 세목에 별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더 세게 재산세를 물어요. 이미 그걸 아시는 분이 그렇게 별장을 다른 걸로 불러서 강제할 얘기하시는 건 말이 필요는 안 되죠. 없다 그 말이죠. 별장이 생필품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생필품 없는 국민들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 취소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 말꼬리 잡지 마시면 좋겠고요. 주거용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의 일부입니다. 기분이 나쁘신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가지고 본선에 만일에 민주당 후보로 돼가지고 가시면요. 윤희숙 후보나 유승민 후보한테 큰일 납니다. 말꼬리 잡는 게 아니라 별장도 생필품이라는 얘기는 이재명 후보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 박영준 후보 발언 시간 다 쓰셨고요. 네, 제가 박영준 잠시만요. 박영준 후보가 방금 이재명 후보에게 답변을 요구했는데 발언 시간이 1초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 후반부에 자유토론 시간에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예, 엊그제 고향 안동에 가셔서 영남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의 그런 접근은 역대 민주당 정부가 노력해온 것에 대한 정면 부정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하시기를 영호남 역차별이 아니라 수도권과 영남의 역차별을 말한 것이다 라고 해명을 하셨는데 당시의 발언을 보면 그게 아니었습니다. 과거 독재 정권이 영남과 호남을 분할해서 차별했을 때는 영남이 혜택을 얻은 적도 있지만 지금은 영남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러셨거든요. 말하자면 지역 문제를 너무 거칠게 접근하신 잘못이 있고요. 잘못하면 지역주의 망령이 되살아날 우려가 있다는 점, 또 하나는 해명을 거짓으로 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신뢰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과거에는 군사 정권을 지원해서 혜택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결국은 지원했던 그 정치 집단으로부터 실제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지 않냐. 수도권은 이렇게 집중돼서 혜택을 보지만 결국 지방 피해의 역차별을 같이 받고 있다 이런 뜻이었으니까요. 오해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앞에 영남과 호남에서 이렇게 거론하시면서 영남이 혜택을 받다가 지금 역차별되고 있다. 그건 오해십니다. 아니 실제로 녹음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전혀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여전히 대통령이 되시면 1년에 증세 없이 50조 만들어서 모든 국민들에게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에게 8만 원씩 나눠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눠준다는 표현은 부적절합니다. 결국 시민들이 낸 세금이고 대동법을 시행하는데 100년 걸렸거든요. 우리 근세사에서도 이제 의료보험제도 도입한 게 처음엔 조금 하다가 좀 수십 년 지나면서 늘려서 이제 세계적인 제도로 정착했죠. 국가의 근본적 구조를 바꾸는 거대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말했다고 해서 그걸 끝까지 고집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뭐 지적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는 거죠. 정말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비 수요를 늘리고 양극화를 완화하면서도 세금을 내는 사람이 배제되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세금 내는 사람 따로, 혜택 받는 사람 따로 이렇게 하면 효율성은 올라가는 것 같지만 도덕적으로 그럴듯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적다. 그러니까 천천히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하자 이 말씀 드립니다. 다른 이야기 하시는 거고요. 임기 내에 50조, 25조로 4만 원, 50조로 8만 원은
이재명 지사께서 임기 내에 후보께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얘기 계속 없습니다. 하셨- 저는 임기 내에 한다는 얘기 기록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순차적으로 한다고 했죠. 우리 재정 558조 아닙니까?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세 감면분 그다음에 그 세출 조정 이런 거 해가지고 50조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야말로 무협지 수준의 이야기예요. 본인은 못하실지 몰라도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계곡정비 아마 관련해서 이 후보께서는 못 아니 하셨을 그 거예요. 100년 동안 기본소득 하시자는 얘기를 그럼 뭐 하려고 벌써 얘기를 하시겠어요. 제 말씀은 뭐냐면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일단 558조 중에 187조가 기금이에요. 이거 손 못 댑니다. 그리고 80조 정도는 지방에 다 나눠줘야 됩니다. 지사 하시면서 중앙정부에서 100만 원만 깎아도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실 거 아닙니까? 다른 것을 또 마련해서 뭐 3천만 원 준다, 2천만 원 준다, 1억 준다 이런 경쟁을 하기보다는 또 이런 좋은 정책을 자꾸 우리가 숙성을 시켜서 발전을 시켜서 현실화하는 게 더 필요한 것이지 그 표현을 너무 뭐 거짓말쟁이다, 말바꿨다 이렇게 날선 비판을 하는 것은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기에 대단히 좀 유감이지 않을까. 그런 표현은 우리끼리 좀 삼가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아까 그런 용광로 선대위, 이 경선 끝나고도 우리가 서로 승복하겠느냐 다 대답을 좋게 하셨는데 저의 부탁, 당부도 좀 깊이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